안녕하세요. 목샘의 5분 역사 개화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동학농민동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1884년 갑신정변의 실패 이후 일본과 청해 상인들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경쟁했습니다. 그 결과 조선의 쌀이 일본으로 많이 빠져나가 백성들이 먹을 쌀이 없었어요. 이를 본 함경도 관찰사 조병식은 방곡령을 내립니다. 방곡령이란 방, 막다, 곡식, 령, 명령으로 곡식이 외국으로 나가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이 항의하고 조선 조정은 오히려 일본 눈치에 방곡령을 금지하니 백성들이 살 길이 없었습니다. 이때 백성들 사이 구원의 종교가 퍼지는데 이것이 동학입니다. 동학은 1860년 베이징 조약 이후 서양에 대한 민중의 공포가 커지자 서학에 반대하여 탄생한 종교입니다. 교주 최재우가 1864년 처형당했지만 이대 교주 최시영 밑에서 더욱 커져 전국적인 조직이 되었지요. 불씨는 1892년 전라도 고부에서 시작됩니다. 고부는 그해 심한 기근에 시달리고 고부 군수로 임명된 조병갑은 악랄하기 그지없는 사람이었어요. 조병갑이 백성을 괴롭히는 것을 참을 수 없던 전봉주는 1894년 2월 500명을 이끌고 관할을 습격해 조병갑을 내쫓습니다. 동학농민군은 사람을 해치지도 않고 재물도 손대지 않으며 충과 효를 지켜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일본을 몰아내고 민시정권을 몰아낸다는 강령 4개조를 발표합니다. 이를 시작으로 동학농민군은 세력이 불어나 관군과 싸워 이기고 그해 5월에는 전주성까지 무혈 입성합니다. 이것이 1차 동학농민전쟁입니다. 조선 조정은 어찌할 바를 몰라 또 청나라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에겐 청나라를 이긴 후 조선을 얻겠다는 계획이 있었거든요. 때마침 텐진 조약에 따라 청나라 군대가 조선으로 가자 이토 히로부미도 일본군을 보냅니다. 한편 전주성에서 싸우던 관군과 동학농민군은 이 소식을 듣고 그만 싸우기로 합니다. 일본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이것을 바로 그해 6월 전주 화약이라 합니다. 한편 일본군은 8,000명의 일본군이 그해 7월 조선의 왕궁을 무력으로 점령합니다. 민시정권을 무너뜨리고 고종을 가둔 뒤 늙은 대원군을 다시 세웁니다. 일본의 이러한 행동은 모두 청나라와 싸울 명분을 얻기 위한 행위였습니다. 이후 방심하던 청나라 군대를 기습했으며 10월에는 청나라 군대에게 완승을 거둡니다. 이것이 바로 청일전쟁입니다. 또한 일본은 청일전쟁 중 김홍집을 시켜 갑오개혁이라는 최초의 근대식 개혁을 합니다. 한편 동학농민군의 점령지는 집강소가 설치되고 스스로 통치를 합니다. 동학농민군의 개혁안 몇 가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탐관오리, 못된 양반은 그 죄를 조사해 벌한다. 노비문서는 불태운다. 정해진 세금 외에 잡다한 세금은 폐지한다. 일본에 협력하는 자를 엄히 벌한다. 신분지 폐지 등 갑신정변과 유사한 내용이 보이지 않나요?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 나선 동학농민운동. 그러나 이 사건이 빌미가 되어 도리어 일본이 장악해버린 조선. 당시 조선에 의해 고종 대신 집권 중인 대원군은 전봉준에게 밀서를 보냅니다. 그해 10월 동학농민군이 일본군과 맞서 싸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2차 동학농민전쟁입니다. 공주 우금치에 모인 4만의 동학농민군. 그러나 1,000명에 불과한 일본군과 관군 연합에게
처참한 패배를 맛보고 맙니다. 동학농민군의 축창은 일본의 기관총 난사를 이길 수 없었어요. 결국 전봉주는 한겨울 12월에 체포됩니다. 곧 전봉주는 처형당했지만 민중은 체구가 작았던 전봉주를 녹두장군이라 부르며 그를 기리는 민요를 만들었답니다.